데이터베이스 이론 미시스 수업 진행 두 번째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학기에서는 그 단순한 XML 형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정지한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전체 과정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실습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건데, 프로그램은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저변 환경에서 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밸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는 데이터로부터 실제적으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들과 과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수업에서 다루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업에 관련된 교재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 수업에서 교재는 텍스트는 제가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텍스트 부교재는 제가 두 권 정도를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KSCW에 있는 동영상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주차별 수업 내용들과 여러분들 수업에 대한 평가, 진행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작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적용에 대한 프로젝트까지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자, 파트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파이썬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파이썬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본 학생도 있겠지만 처음 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다루는 자료형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과 반복에 관련된 제어문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자료에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자료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리스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있는데 요 네 가지의 자료형을 이제 컬렉션 데이터 타입,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수업에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트 1이에요.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데이터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자료를 다룰 건가, 데이터를 다룰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이터 다루기.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 형식은 CSV라는 데이터 형식, JSON, XML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오픈 API라고 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픈 API. 자, 오픈 API를 배우고 이 오픈 API를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인 HTTP와 REST API, REST 방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형태의 그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처리를 위한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패키지가 numpy란 패키지, 판다스, 그 다음 매트플롯립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이 수업에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가게 되면 일단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원격에서 웹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예정인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얻어올 때 어떻게 데이터를 얻을 건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다행히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진 공공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data.go.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사용자 등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얻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data.go.kr에서 대부분의 자료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JSON이나 XML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계획서로 작성합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제 데이터 분석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목표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된 후에는 어떻게 결과를 저장하고 결과를 가시화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업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주 수업에서 좀 빠듯하지만 이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별로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가 이제 15주니까요. 그래서 1주차에서는 뭐 수업의 목표하고 수업 내용들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파이썬 환경이니까요. 파이썬 환경 구축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실제 그 구축하는 과정들을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 타입,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을 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렉션 자료 데이터 타입들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숫자, 문자일 뿐만 아니라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딕셔너리, 셋과 같은 컬렉션 자료를 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 설치를 했잖아요. 환경 구축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 그 구축 환경에 보면 통합 개발 환경이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에다가 값도 저장해보고 하는 것들을 이제 2주차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도 같이 하면서 이때 이제 주제 선정들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서 작지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루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서는 파이썬의 제어문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어문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조건, 반복문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그 조건문과 반복문의 제어문을 보면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서는 이제 파이썬 언어의 함수하고 예외 처리 부분들을 같이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4주 정도까지
여러분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 환경 구축 끝났고, 그 다음에 그 공공 데이터에 대한 것들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때까지는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주까지요. 4주까지는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지 분석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5주 차입니다. 5주 차에서는 이제 파이썬의 클래스 객체 한번 살펴보는 거 하고요. 그다음 이때 중요한 게 텀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주 차에서는 이제 실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다룰 데이터가 CSV, 그렇죠? CSV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오픈 API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데이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오픈 API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7주 차에서는 파이썬에 대한 자료 활용 중에서도 CSV 다음에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료를 어떻게 다룰 건가. 특히나 제이슨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할 때 공공 데이터들이 다 대부분들 제이슨으로는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공공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이슨 형식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한 HTTP 프로토콜과 REST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XML 배울게요. XML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사용해서 XM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 형식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배울 거고요. 뭐 자연스럽게 공공 데이터에서도 XML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서 어떻게 XML을 어떤 형태로 XML로 표현해서 정보를 표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뒤에 부분이 이제 9주차부터 좀 빠듯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패키지들을 배울 겁니다. numpy 배울 거고요. numpy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배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통계 처리하는 부분들, 빅데이터를 다룰 때 이 numpy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판다스를 사용합니다. 판다스는 이제 테이블 형태로 되어진 데이터를 다룰 때 씁니다. 테이블. 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이렇게 컬럼하고 로우로 되어 있잖아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판다스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읽어와서 공공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서 판다스의 데이터 포맷, 데이터 형식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변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시각화를 할 건데요. 시각화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플롯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웹 스크롤링, 그 다음에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롤링에서 나온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스크랩한다 그러잖아요. 자료 스크랩한다라고 할 때 그 스크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만 추출하는 작업들 웹에서, 즉 다시 여기서 웹이라고 하는 것은 HTML이겠죠. HTML 문서에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나 실습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요 역시 패키지를 사용할 예정이니까 파이썬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하는 부분들이 여기 주차별 목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시화할 때 우리 공간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표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의 위치를 얻어와서 이걸 뭐 지도에다가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데이터 컨버전스
데이터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주하고 15주는 이제 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금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발표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결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차별 수업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수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수강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나만의 공공 데이터 활용 과정을 한번 수행해 보고 싶다. 좋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 정보를 가시화해 보겠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IoT 이런 거 있으니까 센서에서 나온 온도나 습도 데이터 같은 것을 가시화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익혀보는 거죠. 이렇게 실제 이 수업에서 수업 목표인 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해 보는 것을 실제 파이썬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강 이유입니다. 본인의 수강 이유가 두 번째 있다 그러면 아주 적절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언어는 가장 활용도가 매우 빨리 증가되는 넘버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언어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개발자로서 자기가 뭔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데 뭔가 일을 하고 싶다, 개발자로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패키지들을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로서 자기가 뭔가 대학원을 지나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특히나 자기가 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어떤 딥러닝이라든가 기계학습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수업들은 이 수업에 대한 수강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증가되고 있다 그랬죠. 산업 분야에서.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싶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데이터가 모바일 웹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 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나름 수강 이유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에 관련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버 게시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A입니다. 그래서 구글 메일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형태의 어떤 미팅이 필요하다, 방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본부동 1128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관련해서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업 중간에 질문 있으면 수업 중에 꼭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 리포트 관련 질문은 사이버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관련 어떤 게시판에다가 질문할 때는 자기가 어떤 과정을 수행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말고 좀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이제 수업에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수업을 들었잖아요.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 수업의 목표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이제 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을 캡처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제 5% 정도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5%를 가장 충실하게 얻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듣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관련된 자료를 읽어보는 거예요. 리딩. 리딩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강의는 실제 전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강의만에 의존해서는. 때문에 필요한 것을 리딩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릴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 거의 매일같이 봅니다. 있는 것처럼 medium.com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특히나 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개의 짧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반복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사이버로 일부 올려놓습니다. 꼭 들어야 될 내용들.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이버 강의라든가 제 강의,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무크, KOCW에 있는 여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만든 강의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특강도 있어요. 이런 특강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20% 정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도 해보고. 그러면 실제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약 4%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별로 또는 저와 같이 질문들 같은 것을 통해서 디스커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가 중요한데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얻냐? 이게 나왔죠? 실제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한 것을 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결과물들을 문서화해서 이런 걸 올려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시입니다. 깃허브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수업에서의 어떤 참여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은,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익혔던 것을 한번 설명해주고 프랙티컬하게 실제 준비해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수업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자, 학점부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이렇습니다. 뭐 일단 죄송합니다. 여기 학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출석 20%, 중간 30%, 기말 30%고요. 더 프로젝트 20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 문법에서 자료 활용까지 중간고사에 다룰 예정이고요. 기말고사는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플렉스 관련해서는 항상 수행 결과가 있어야지 되고요.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정의하고 관련된 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학점 부여 한번 볼까요? 학점은 일단 A 학점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A 학점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의 처리, 분석에 대한 기술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일단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으면 아마 A 학점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 분석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B 학점은 여기까지 되는데 어때요?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 B 학점.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B학점이 되는데 일부 프로그램이 미흡한 점이 있다.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B학점이 되겠고요. C학점하고 D학점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C학점과 D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위한 자료 분석,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을 이해를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C학점.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프로그램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D학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얻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 자기가 현재 상황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시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본인한테 한번 생각을 한번 지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혁신은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수업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시거나 웹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 수업에서 어떤 재밌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업 목표를 달성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